시골집 이야기가 아니라 시골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집에 이삿짐을 풀며 그 동네에 사시는 원주민을 처음으로 두 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느린 영감보다 한 살 위인 부처님, 동네 초입의 까만 기와집에 사십니다. 또 한 분은 50대 중반의 하하님입니다. 바로 우리 집 앞집에 사십니다. 이분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번엔 우선 하하님의 별명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집으로 이사할 때 가능하면 시골에서는 최소한의 집만으로 미니멀하게 생활하자는 생각으로 수저 2벌과 각자 입을 난닝구 반스,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 정도만 작은 용달차에 실어와 우리의 이삿짐은 아주 단촐했습니다. 짐을 내릴 때 우리는 당연히 용달 기사님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용달 기사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더군요. 나중에야 우리가 지불한 요금은 운송비뿐이고 기사님이 도와줄 때는 인건비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거라고 누군가에게서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혹시 팁을 더 달라는 건가 싶었지만 그런 말도 안 하고 주변을 빙빙 돌길래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 같아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금순이와 둘이서만 짐을 날랐습니다. 작은 짐 몇 개를 옮긴 후 금순이와 둘이 낑낑대며 냉장고를 겨우겨우 차에서 내렸지만, 냉장고 같은 큰 가전제품을 금순이와 둘이서 집으로 들이기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용달차는 붕 떠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바닥에 내린 냉장고 앞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한숨 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정의 사도처럼 번개같이 나타나 냉장고를 옮기는데 큰 도움을 준 원주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하님입니다. 말없이 냉장고를 들여놓는 걸 도와준 그에게 앞집 사시나 봐요 하고 처음으로 말을 건네자 그는 하하하 하고 3마디의 단음절을 입 밖으로 끊어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따라 가나다라를 또박또박 한자씩 읽어나가듯 그는 하하하 하고 대답했습니다. 억양이나 즐거운 표정이 함께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것은 웃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문장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하여간에 라든가 하하느님 맙소사 같은 문장을 말하려다가 잠시 더듬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문장이라기보다는 역시 웃음이 맞는, 그의 웃음소리는 로봇에게 녹음시켜두고 스위치를 누르면 흘러나오는 듯한 웃음입니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쑥스럽거나 민망할 때, 다급할 때, 얼버무릴 때 그는 그렇게 웃음소리인지 문장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소리로 잠시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벌곤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금순이와 나는 이 앞집 남자를 앞으로 하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하하. 그의 집 마당에는 사냥개 그레이하운드가 서너 마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하운드는 개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값이 비싼 고급 사냥개입니다. 무려 시속 60km까지 달리는 녀석이죠. 처음엔 하하가 사냥개를 상당히 좋아해서 시골 살면서도 고가의 사냥개를 많이 키우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개를 임신시키고 출산시키고 강아지를 분양하곤 합니다. 그럼 하하는 흔히 말하는 개장사냐고요? 아닙니다. 하하는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개 분양은 부업이고 그는 일종의 엔지니어입니다. 일종의라고 붙인 이유는 그가 또 다른 기술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바닷가 주변인 이 지역에 많이 있는 김공장의 기계를 수리해 주는 일이 그의 주업입니다. 그러니 하하의 수입은 주업, 부업 합해서 꽤 짭짤할 터입니다. 기계를 수리하려고 섬에 있는 공장에 가게 되면 어떤 때는 며칠씩 묵고 오곤 합니다. 김 공장이 한창 바쁜 시기엔
거의 이섬저섬을 다니며 일하느라 얼굴 보기 힘들더군요. 하하의 말로는 그의 일당이 대충 30-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한 마리 150만 원을 호가하는 사냥개를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까지 합하면 도시 노동자와 견주어도 상당한 고수입입니다. 시골에 사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역시 그랬던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더구나 이곳은 농업과 수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거양득, 양수겹장, 일타쌍피의 고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김이 많이 생산되던 완도와 다리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전라남도 해남인 것입니다. 완도는 이제 김양식보다는 전복을 많이 키우고 해남이 우리나라 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곳곳에 크고 작은 김 공장도 많고 따라서 하하의 일거리가 상당히 많을 터입니다. 하하의 말을 들어보니 농사일이 한가해지는 겨울이 오면 동네의 부인들이나 할머니들은 김 공장으로 일하러 간다고 합니다. 찬바람 몰아치는 한겨울의 들판이 아니고 따뜻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 기계에서 한 장씩 나오는 김을 100장씩 묶는 일입니다. 2인 1조로 2교대나 3교대 형식으로 일하니까 이틀이나 사흘의 하루는 집에서 쉬는데 월급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된다는군요. 그러니 한겨울 지내고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다른 농촌에서는 놀고 있을 시기에 700~8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부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호기심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이기도 해서 한겨울 몇 달만 일하면 한 사람당 700~800만 원, 금순이랑 둘이 일하면 700 곱하기 2는 27이 14, 1400만 원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래가면서 하하에게 취직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하하는 평소보다 더 길게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웃더니 손사래를 치며 말리더군요. 그 일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라 노동에 익은 사람이 아니면 등골이 쑤셔서 하루 견디기도 힘들다네요. 하지만 일에 익은 사람이라면 할 만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해남에서 지내보니 김뿐만 아니라 호박 고구마와 절임 배추도 유명하고 예전엔 한때 깡패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 지역 사람들은 해남 사람들을 물고구마라고 부른다네요. 물론 옛날부터 해남에서 고구마가 많이 나오는 탓이기도 하지만 해남 사람들이 부드럽고 물러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어본 해남 사람들은 실제로 부드럽고 좋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동네에 한둘은 꼭 있는 망나니들은 빼고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생전에 살아보지 않았던 시골 생활, 여기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라도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살 계획을 하며 처음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자리 잡으려 했는데 땅값도 상상 이상으로 비싸고 한정된 예산으로는 넉넉한 텃밭 달린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죠. 요즘처럼 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 없고 스카이프나 카톡이면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까지 언제라도 무료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 판이니 구태여 수도권으로 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바쁜 아이들이랑 만날 기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닌가 말이죠. 기왕이면 아주 먼 곳으로 가보자. 겨울에 춥지 않은 곳으로 가자. 바다와 큰 산이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다 땅값까지 싸면 금상첨화.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도를 지나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구석구석 다니다가 결국은 땅끝이라 불리는 해남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처음엔 눈만 뜨면 들려오는 사방의 전라도 사투리가 낯설고 이상하더니 이젠 금순이와 농담할 때
가끔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 말하며 웃곤 합니다. 우리가 여생을 보내게 된 지역 전라도. 지식인을 위한 잡지 중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이 태어나 잡지계의 혁명을 일으키며 꿈을 일궈낸 날선 문인의 땅. 더구나 해남은 내가 좋아하는 고정희 시인의 생가가 있는 시인의 땅. 그리고 앞집의 하하라는 사나이가 사는 땅. 그 땅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살았군요. 하하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생초보 노부부의 좌충우돌 시골집 수리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